주린이도 단 1분 만에 슈퍼개미의 눈으로 종목 찾는 법이라는 제목을 보시고 미쳤나? 또 낚시하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공부를 이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뉴스도 체크하고 밤새 차트도 돌려보고 다 하시는데 이걸 1분 만에 슈퍼게임의 눈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 반감이 드실 수 있죠. 더군다나 답이 없어서 지쳐버린 상태인데 내가 해봤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해봐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전 당연히 그 생각에 존중하고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단번에 아시게 되실 건데요. 혹시 미국 시장에서 실전 투자 대회에 우승을 3번이나 한 마크 미너빈이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이 하는 종목 선정의 기준을 대입해서 1분 만에 뽑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사실 그냥 뭐 검색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시스템을 저는 슈퍼픽이라고 부르고요. 슈퍼개미의 시크릿한 관심 종목을 의미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보는 방법대로 제가 구현을 한 건데요. 사실 이걸 최근에 월클 멤버십에 추가한 내용이고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관심 종목 서비스를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 또한 1년 이상 절약할 수 있는 영상의 값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뭘 사야 합니까? 이 질문을 제가 유튜브나 우리 월클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무료 활동을 하거나 하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99% 아니 100% 틀린 질문입니다. 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핵심이죠. 여러분들 마크 미너빈이라고 아십니까? 서점에서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미국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인물이고 윌리엄 오닐이라는 주식 대가의 매매법과 한 90%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1100억을 만든 쿨라메기 전략과도 일부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주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글로벌적인 탑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 방식이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향에 따라서 각각 개성은 있겠지만 본질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마크 미너비니의 투자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관심 종목 시스템을 구현했는데 왜 마크 미너비니를 제가 선택했냐면 일단 지금은 이렇게 전미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지만 이분의 과거를 보면 15살에 학교를 중퇴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이 벌리지 않는 시간도 꽤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30년 데이터들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 과거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연구한 사람이란 걸 제가 이 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크 미너비니의 기준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슈퍼픽인가? 슈퍼픽은 제가 슈퍼개미 관심 종목 시스템이라고 했고 이건 마크 미너빈이라는 사람의 기반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식으로 사이트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월클 회원님들은 이걸 이제 누구나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바로 슈퍼개미의 시각으로 갈 수 있는 게 일단 마크 미너비니의 종목 선정 기준을 참고해가지고 이걸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마크 미너비니 기준으로 몇 점짜리인지 이렇게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슈퍼개미의 관심 종목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돈의 흐름에 맞는 성장주 투자라는 건데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5가지만 잘하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저는 상한 5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재료, 세 번째는 수급, 네 번째는 차트, 다섯째는 재무입니다. 즉 줄여서 시재, 수차, 재를 잘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상한 5입니다. 시장은 우리 투자를 할 때 날씨를 결정해요.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쓰거나 잠시 건물 안에서 쉬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오면 사람들의 기분도 살짝 다운되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하락장이라면 또 하락장의 그 분위기에 맞는 어울리는 재료들이 또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투자의 날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비가 오는지 아니면 뭐 해가 뜨는지 이렇게 날씨를 결정한다면 재료는 돈이 쏠리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재료가 무엇인지, 어떤 이슈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즉 핫한 재료가 무엇인지, 앞으로 핫할 재료가 무엇인지를 일정을 통해서 또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월클에서 핵심 재료 랭킹이나 등등 재료 컨텐츠로서 현재 시장에서 맥을 딱 잡아드리고 있죠. 재료에 대해서. 자, 여기서 수급은 메이저 큰손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는 투자자의 심리와 추세,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거나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또 참고를 하고요. 재무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월클에서 텔레그램으로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죠. 현재 날씨는 어떻고 시장의 날씨는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제가 월클에서 지금 재료가 시대 중심으로 가는지 이슈 중심으로 가는지 섹터 중심으로 가는지 이렇게 재료 지도들, 대장주 지도들, 그리고 하루 마감된 뒤에 어디로 돈이 쏠렸는지, 등락률, 재료 기반으로 해서 상위 재료는 어디인지, 거래대금 상위 재료는 어디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분류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방향까지 알았다면 우리가 이 방향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종목 또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슈퍼픽에서 이제 할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픽에서는 차트와 재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현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세하게 이게 하나하나 어떠한 의미인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어떠한 원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차트와 재무까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스템화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수급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샀는지 뭐 연기금이 샀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아, 계속 사고 있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현재 이 재료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해당하는 슈퍼픽 성장주가 메이저도 선택하는 주식이다. 그럼 이러한 주식은 현재 돈이 쏠리는 방향과 맞는 주식, 우리가 시류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마크 미너빈이나 윌리엄 오닐이나 뭐 쿨라메기 500만원으로 1100억을 만든 이 쿨라메기를 예시를 들었는데, 다 보면 미국 트레이더들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도 통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투자 방법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테마를 잘 봐야 되고 재료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것도 여전히 맞는 말이지만 재무보다는 재료에 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게 재료 정리만 매일 5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보면은 대박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재료 속에서도 실적까지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장기적인 폭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시면 여기 하단에 EPS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EPS는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1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주식이 100주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 가게 자체가 주식을 100주를 발행했다고 쳐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00원이 되죠. 즉 EPS라는 거는 주식수를, 분모에는 주식수가 있고요, 분자에는 순이익이 있습니다. 즉 한 주당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10,000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가게의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 그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주는 이익이 10,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늘어나면 굉장히 주식시장에선 강력한 호재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다 달라붙는 건데, 자, 엔비디아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왔죠.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꺾일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EPS는 주식을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도 이렇게 EPS가 중요했다면, 자, 한국에서도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도 EPS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르면서 우상향이 나오고 있죠.
즉 돈을 잘 번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EPS가 우상향하는 주식이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겁니다. 자, 삼양식품이란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EPS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를 이때부터 돌파를 했죠. 자,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지금 떡상하고 있죠. 자, EPS가 급증하는 주식은 뭐다? 이렇게 장기적인 떡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왜? 주식이라는 용어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회사라는 게 뭡니까?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익을 배분해 주죠. 이 이익, 배당으로 주든 간에 시세 차익을 할 수 있게 해주든 간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즉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본질 자체는. 그래서 이 이익이 성장하면 투자자들한테 나눠줄 게 많기 때문에 결국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은 이익이 성장한 곳에 자기 돈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삼양식품도 그랬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게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EPS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 EPS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미친 듯이 3년 연속 빠지지 않고 우상향이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적인 떡상의 비결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익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에서 다 먹히는 본질이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또 무엇이 장점이냐면 바로 매매 동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에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서는 이걸 아예 못 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재무까지 좋고 그리고 차트까지 추세가 상승이에요. 그런 종목이 재료의 방향도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수급까지 더해진다면, 즉 수급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수급까지 더해진다면 나만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메이저까지 좋아하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시장에서는 이걸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슈퍼픽을 먼저 한국 주식으로 한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슈퍼픽이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겠지만 마크 미너비니의 기준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마크 미너비니는 3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1800년대까지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했고 대박주의 공통 DNA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크 미너빈이 책을 보면 세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특정 매수 시점 분석이라는 건데,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추세이고요. 그 다음 펀더멘탈입니다. 그 다음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파 전략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매매 타이밍은 먼저 종목 선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니 슈퍼픽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요. 종목 선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추세와 펀더멘탈 그리고 재료입니다. 재료는 제가 월클에서 잡아드리고 있죠. 그러면 남은 게 추세와 펀더멘탈이죠. 이 두 가지가 마크 미너비니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점수화해서 구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세와 펀더멘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데 라고 여쭤보신다면, 자, 먼저 추세 분석입니다. 모든 대박주들은 대박을 치기 전에 상승 추세 안에 있었다는 건데요. 99%의 확률로 초고수익의 주식들은, 즉 성장주들은 주도권을 잡은 2단계 상승 국면, 우리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2단계 상승 국면에서 탄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단계 상승 국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단계 무시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렇게 상승 국면이 있어요. 그리고 3단계 고점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 4단계 이렇게 하락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2단계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후에선 오를지 모르겠지만 당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에서도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트리거만 생겨도 이게 확 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2단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마크 미너비니 뿐만 아니라 뭐 스템 와인스타인, 뭐 제시 리버머 등등,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실전 트레이더들까지 하나같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용어만 다를 뿐 우상향이 되는 주식에서 놀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우상향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데 라고 봤을 때 마크 미너비니는 8가지 기준을 더했어요. 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봐보시면 되는데, 200일 이동 평균선이 나오고요, 150일 이동 평균선이 나오고, 그리고 50일 이동 평균선이 나옵니다. 주가는 여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각각 정배열 상태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52주 신저가 1년 내에 최저가 대비해서 최소 30% 이상 상승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못해도 25% 이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주식을 선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크 미너비니가 과거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RS. 자, RS가 나옵니다. RS. 여러분들 아마 생소한 단어일시일 수 있어요. 자, RS라는 게 뭐냐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상대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S라고 얘기하고요. RSI라는 보조지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언제나 시장 주도주들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무조건 강합니다. 왜? 지수가 떨어질 때는 안 빠지거나 아니면 소폭 오르거나 지수가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거나 즉 지수보다 무조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주도주예요. 자, 그러면 RS 점수는 무엇이냐? 지수보다 월등히 강하다. 제일 강하다 하면 100점. 그리고 지수보다 강하긴 강하지만 100점짜리인 것보다 약할 경우는 90점, 80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수보다 누가 강한지 달리기를 대회한 학생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100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중에서 제일 지수보다 강한 놈이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덜 강한 놈이 90점, 80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RS 기준은 윌리엄 오닐 보시면은 직접 운영하는 IBD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측정한 RS 점수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개념 설명을 잘 해놨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점수화를 구현했습니다. 이건 한국 주식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가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RS 점수가 정말 중요한데 왜 시장 주도주가 무엇인지 점수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주도주로서 누가 점수가 높은지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크 미너비니 관심 종목 사이트 보시면은 여기 종목명으로 뜨는 것들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기준에 맞게 필터링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RS 점수 또한 70점 이상인 종목들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즉 추세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무 점수가 높은 것만 보고 싶다 하시면 추세 기준에 맞는 것 중에서 재무 점수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RS 점수가 높은 걸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RS 점수가 높은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 한 번씩 장마감하고 제가 업데이트 해드려요. 이거 한 하루에 한 번만 업데이트 해도 상관없고 이건 추세를 기반한 어찌 보면 추세 추종 투자와 똑같기 때문에 추세는 또 한번 잡히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분시간 단위, 뭐 1시간 단위 이렇게 체크할 필요 없이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게 바로 이 RS 그리고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전부 다 매일마다 최신화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습니까? 이런 걸 직접 다 구현하려면 너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매일 이걸 수기로 찾으려면 또 그건 얼마나 또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크 미너비니 핵심 종목에서 RS 점수 상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회를 어떤 종목인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RS 점수는 이게 매일 이제 최신화가 되는 건데 재무 점수는 이게 분기 데이터마다 이제 최신화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만 데이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록에서 이 순서는 아마 바뀌는 게 분기마다 바뀔 겁니다. 근데 RS 점수 같은 경우에선 이건 매일 바뀌고 매일 주도주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건데 RS 점수 또한 아까 말했던 지수 대비 강한가 약한가를 알려준 추세를 뜻하기 때문에 이 추세 또한 한 번에 쉽게 바뀌는 성격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펀더멘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양식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엔비디아 각각 테마와 업종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달라요. 당연히 사업 환경도 다르고 해당 종목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요인들도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이익의 성장. 그래서 돈 버냐고. 그 돈 버냐고가 뭡니까? 영업이익, 매출이 늘어날 거냐고.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오래 벌 수 있는지가 이게 본질인데 이건 또 이제 해석의 관점의 영역이고 이 점수는 지금 돈을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 기준에 맞게 잘 벌고 있냐. 과거부터 현재까지이고 앞으로의 미래는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돈을 번 놈들이 계속 번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도 못한 놈들은 계속 못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종목들
그리고 현재 돈을 벌기 시작한 종목들, 속도가 붙은 종목들, 그걸 보는 것이 이 펀더멘탈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패스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에서 보시면은 2단계일 때 대박주들이 이제 탄생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단계에서 뭐가 더해져야 되냐,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이 펀더멘탈이 2단계 상승 추세의 이 기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얼마나 오래 잘 성장할 수 있냐에 따라서 2단계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삼양식품, 하나에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과 같이 보시면은 EPS가 매년 늘어나니까 3년 연속 계속 성장하고 있고 3년 연속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주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자, 그리고 이게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익 추정치 상향, 이거는 지금 이 슈퍼픽으로는 좀 반영이 힘듭니다. 왜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그 예상치 대비해서 과하게 올랐냐 뭐 떨어졌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예상치조차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판단이 힘들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박주식의 펀더멘탈 모형을 보면은 처음엔 시장에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제시한 예상치보다 더욱더 뛰어넘는 영업이익이나 EPS를 보여요. 주당 순이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놈 이제 돈 보나 생각을 해요. 뭐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뭐 다 관심을 가집니다. 뭐 그러면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추정치를 또 올려버려요. 추정치를 올려버리면 또 개인들도 또 달려들겠죠. 이런 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추정치를 올리고, 이 과정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과정이 보시면은 EPS가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예상치보다 더 하회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쭉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어떤 증권사든 상관없습니다. 기업 분석에 들어오시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분기도 있고요, 뭐 연간도 있고, 그런데 좀 내려보면 컨센서스 뭐 시계열 추이가 있는데, 뭐 3개월 전에는 이렇게 예상했고 1개월 전에는 뭐 이렇고, 이런 추이가 어떤지, 추이가 뭐 상향하는지, 뭐 적정 주가가 계속 높게 제시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됩니다. 뭐 저기 기업 분석란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보시면은 종목을 검색하시고 컨센서스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하단에 분기 실적이 보시면 삼성전자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컨센서스 추이가 안 보여서 이렇게 분기에 대해서 3개월, 2개월, 1개월 발표 직전 이 추이가 보시면은 이 전망치죠, 예측치. 이것 대비해 가지고 분기 실적이 높게 나왔으면 이렇게 이 발표 직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높게 뜨면 어닝 서프라이즈, 더 낮게 뜨면 마이너스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네이버 증권이 좀 더 잘 돼 있네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없는 종목들도 많아가지고 사실 좀 대입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어서 이걸 뭐 점수로 구현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는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의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은 슈퍼픽에서는 이제 아래 기준들을 종합해서 점수하는데, 크게 EPS, 매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들은 이제 마크 미너비니가 제시하는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분기 EPS 성장률이 최소한 25% 나오면 좋고, 강세장에서는 한 40% 이상 나오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EPS 성장률이 속도가 붙어야 된다. 이 가속도, 그리고 연속적으로 견조한 이익이 나타나야 된다. 뭐 3분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EPS가 아까 전에 삼양식품 보시다시피 신고가를 돌파했잖아요. 그런 종목이 이제 탄력이 붙으면 몇 년 동안 날아간다고요. 그리고 EPS 성장률도 연 단위로 또 체크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매출 또한 EPS와 마찬가지로 같이 성장하면 좋고, 그래서 매출 또한 속도가 붙으면 좋습니다. 마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진은 순이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이익률, N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NPM.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EPS 점수, 매출 점수, 마진 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EPS, 매출, 마진 이 세 가지가 속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것, 이걸 구별하는 게 코드 33 점수입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은 이렇게 가까이 대보시면 이렇게 총점이 몇 점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해놨고요. 40% 이상이면 최고점이라 해서 8점으로 주는 겁니다. 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 분기에서 성장률이 어떠한가 이걸 알아보는 거고요. 가속화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PS 성장률이 3분기 연속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 박스권 돌파 같은 경우에서는 EPS가 횡보하다가 한 8분기 기준으로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 연간 같은 경우에서도 한 6년을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이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크 미니 기준에 좀 부합을 한다,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도 마찬가지로 성장률도 높지만 가속화까지, 즉 분기마다 계속 성장률 속도가 붙는 것, 이 가속화까지 더해지면 아주 좋겠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마진, 즉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기냐, 그 순이익률 점수 또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진 가속화, 마진 또한 3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는지, 그래서 이게 탁월한지 아니면 미흡한지 우수한지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EPS, 매출, 마진 동시 성장하는 게 이 코드 33, 바로 이 코드 3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다 높은 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놈은 지금까지 돈을 잘 벌어왔고 지금 돈 붙는데 속도가 붙네, 이익의 성장에 속도가 붙네, 그럼 거기다가 추세까지 지금 마크 미너비니 기준에 맞고 한다면은 종목 선정에 굉장히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재무 점수가 높은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돈을 버는 속도가 붙은 종목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실제로 슈퍼픽을 넌 어떻게 활용했는데?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월클 멤버십에서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강조를 드려온 이 YG 플러스라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장중에 텔레그램으로 썼던 것들을 캡처한 건데요. 이건 4월 17일, 4월 30일, 5월 2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진행하는 이 VOD에서도 상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 4월 17일 날에 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 내수 진작 필요라고 돼 있는데, 중국이 내수를 키우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수와 음악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도 해외 가수를 다시 부르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죠. 그러한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지금도 이건 중요한 일정인데요. 이때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연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 3월달 이때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죠. 네, 엔터는 다행히 관세를 매기지 않는 관세 무풍지대라는 수혜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도 피해가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계 개선 속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한령 해제하는 척하면서 미루고, 하는 척하면서 무르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100% 믿진 않았어요. 이거 외에도 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 실적을 올릴 내용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바로 하반기에 BTS와 블랙핑크가 복귀를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일정이 이제 하반기에 있다는 이슈를 제가 그때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료를 보기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돈의 바람이 부는 재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엔터를 전 좋게 봤고 지금도 잘 가고 있죠. 그 와중에 하이브나 뭐 디오유, SM 등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 전 YG 플러스가 좀 매력이 있어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끼나 이런 변동성이 있으면 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좀 주목했던 시기가 차트상으로 보면 딱 요때였어요. 요때였는데, 이때 차트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수렴 삼각형 패턴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는데 계속해서 저가들을 올리고 있죠. 고가는 이제 매물 압력이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매수세들이 있는 걸 체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시기 이후로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료가 확장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 이 수렴 삼각형 패턴에서 위쪽으로 기대할 수 있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와 재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순히 이 기대감만으로는 확신과 자신이 서기에는 살짝 부족하죠. 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재무 파악입니다.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차트가 그림이 바뀌어져 버리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재료까지 더해지면 오르고 떨어지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덜해지죠. 안정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안정감에도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선 재무가 받쳐주면 됩니다. 왜?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슈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투매가 나오는 게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장기적인 우하향을 그리게 되고요. 자,
제가 이 서비스를 구현을 이제 준비를 계속했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뭐 4월, 3월달 이때도 혼자 보는 것 자체는 따로 사이트는 그때는 만들지 않았지만 뭐 엑셀로 보던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보시면 중간중간 적자를 내다가 갑자기 이익을 내는 속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정년 동기는 적자였지만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도 제가 확인해 보니 슈퍼빅 점수도 확인해 보니 이렇게 실적이 오르는 추이가 가파른 게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보면은 EPS가 이 주당 순이익이 최신 분기에 괜찮게 찍혔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출이나 순이익률 또한 증가하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 창으로만 보면 해석하기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실적의 회복의 그 속도를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었고 근데 하반기 일정도 생각해보니 블랙핑크가 복귀를 한다면 다시 월드 투어를 한다면 싹 한번 수금이 되겠죠. 그럼 실적은 더 높아지겠네 이렇게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드린 바 있다 라고 이때 써져 있는데요. 이때가 5월 23일입니다.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이거는 더 봐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상단 한 7,000원 이 저항대까지 열어두고 이제 분할 매도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을 수 있다 했죠. 실제로 이게 7,000원까지 가고 추가적으로 7,360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YG 플러스로 매매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배움을 얻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 32% 수익을 얻으면서 이렇게 관점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 멤버십과 좀 안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들을 이제 생기면 공유하고 함께 복귀하고 그리고 발전하고 이런 걸 이제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결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슈퍼픽을 좀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뷰티 재료다. 그럼 이 재료에 대한 재무 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성장에 대한 이 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점수화가 되니까 제가 또 한눈에 또 파악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재료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최근에 성장 추이가 있는지 이걸 한눈에 재료마다 파악하는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APR 그 다음에 SAMG 엔터 이런 종목은 사실 제가 월클의 주봉 관심 종목이라고 주봉이 이쁜 종목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주봉상에서 대박 주식을 또 잘 포착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슉 오른 이력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미 반도체 또한 보시면은 이때 이 저항에 있는 돌파를 기점으로 해서 시간 절약이 확 되면서 확 바로 올라서 버리는 이런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 종목을 포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 주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APL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저항을 돌파할 때 이 캔들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동시에 당시 재무 점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클에서도 이건 집중해야 될 관심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SAMG 엔터 또한 이렇게 저항을 돌파할 때 이쁜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 점수가 뒷받침이 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추세적인 우상향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죠. 오늘도 이제 10% 이상 상승한 모습이 이어갔죠. 이런 식으로 내가 보는 차트에다가 슈퍼픽을 더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좀 전에 YG 플러스 보시다시피 내가 보는 재료 그 다음에 일정에다가 관련주를 선정할 때 좀 더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또 슈퍼픽을 또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면 방산이나 뭐 원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상향하지만 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재무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이런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이 한 10주선 부근에 오면 다시 좀 튀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랐다가 툭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느끼기에는 종목이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까지 함께 볼 때 좀 더 탄력적인 종목도 잘 선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이용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슈퍼픽은 상한선의 월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멤버십이 어떠한 콘텐츠를 하는지는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세히 소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픽은 멤버십을 이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슈퍼픽 해가지고 슈퍼개미의 시크릿 종목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고 슈퍼픽 서비스 접속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픽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종목, 돈 되는 주식을 아는데 시간 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에 멤버십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가 추가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놀랍습니다. 신세계다.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된다. 주린이는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많은 시간 투자해서도 알까 말까한 정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매수할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투자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됩니다. 공짜로 보기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하는데요. 사실 이제 멤버십을 이용하고 계신데 이걸 추가를 해드리니 이걸 또 공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미 값어치를 지불하셨죠? 그래서 뭐 또 다른 분들은 실적 성장주를 선호해서 일일이 재무 구조 선별하고 PEG 밸류 보고 하는데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놓은 종목도 대입할 수 있고 좋다고 하시고요. 한눈에 좀 파악하기 좋았다. 시인성이 너무 좋다. 입맛대로 볼 수 있는 게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슈퍼픽에서 또 써먹을 수 있는 매매 타이밍 강의를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라 이것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는데 시간 절약하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흔적으로 이런 컨텐츠가 하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